작년에는 기출을 따로 보지 않고 기본 이론반에서 녹여서 봤는데 올해는 기출을 따로 뽑아가지고 6, 7월에 좀 더 집중적으로 볼 건데 왜 기출이냐. 전공이랑 교육학이랑 기출에 대한 좀 강조도가, 중요도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전공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전공에서는 기출을 옛날부터 되게 중요하게 봤어요, 항상. 근데 교육학에서는 한 몇 년 전까지는 기출을 열심히 안 봤어요. 근데 요즘 와서 기출을 계속 보고 기출을 안 보면 불안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죠. 답이 있어요. 얘 때문이야. 2024를 한번 보자. 11월에 있었던 시험을 보니까요. 여기서 3, 4, 4, 4 이렇게 나왔고요. 과정, 방법, 평가, 행정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잠재적 교육과정이 2014년 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2014년에 나왔던 이 문제를 만약에 똑같이 풀고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했다면 쓸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교육평가에서 능력참조평가. 이것은 새로운 거냐? 아니다. 2018년에 능력참조, 성장참조가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풀 수 있었고 깊이 이해했다면 문제없이 쓸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5점 정도 기출 변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물론 기출을 풀면서 시간도 지킬 수 있고 글의 틀도 익힐 수 있고 뭐 논술의 문체를 익히는 건 당연하고 이 5점은 기출과 관련된 거다. 그럼 작년은 어땠을까? 2023년. 그 전에 문제. 제가 4, 2, 3이라고 써놨던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성평가 나왔었다. 타당도 여기 2017년에 나왔었다. 그럼 4점. 교육평가에서는 4점이 몽땅 다 나왔던 개념의 변형이다.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장단점 2016년에 나왔던 문제라서 기출을 싸그리 빼놓고 보신 분들은 경험중심 교육과정 안 봐! 왜냐면 2016에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거의 유사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2점. 관료제 나왔었잖아. 여기 2015년 상에 옛날에.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심화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2 때랑 2023, 2024 때랑 여기에 이제 줄을 하나 긋고 싶은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교육학 논술이 몇 년 안 돼서 2014년부터 해와서 기출을 많이 안 봐도 되고 기출을 빼고 보는 추세였다면 이 2023부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출을 보는 것이. 그래서 기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왜 기출이냐? 또 나오니까. 근데 그럼 처음부터 하지. 처음부터 못 한다는 거예요. 좀 난이도가 높아져가지고 이제 풀 수 있어요. 기본 이론을 돌리고 나니까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런 걸 좀 할 수 있어. 두 가지 이유다. 또 왜? 또 이제다. 또 나오니까 이제 풀 수 있으니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둑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둑 기사들이 그 집에 있으면 복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그 드라마에 태기가 맨날 집에서 이렇게 복기하잖아. 왜 복기를 하겠어요? 복기를 하면 그 비슷한 게 또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출을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1번은 복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2014로 돌아가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나? 어느 정도 쓸 수 있나? 정확하게 복기를 해보는 게 먼저일 거고요. 복기가 된 다음에 변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여기 폭탄이 여기 있었던 거죠.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다음번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만큼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인접한 개념들을 좀 변형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복기가 1번, 변형이 2번. 이 두 가지의 컨셉으로 선생님들이 교육학 기출을 잡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생각났는데 16분은 표죠, 선생님, 음악 선생님. 16분은 표.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는 이 두 가지. 본론 1, 본론 2, 본론 3, 본론 4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푸는 게 미니 모의고사였으면 이제는 여기까지 3개, 본론 3개를 풀어보는 모의고사를 하겠다. 숨은 기출 찾기에서. 그래서 개념 정리할 거고요. 기출문제, 여기서 말하는 기출문제는 중등만 말 들어가는 게 아니라 5급도 하고 뭐 초등도 필요하면 가져올 거고 유아도 필요하면 가져올 거고 개념이랑 관련된 기출, 객관식이 필요하면 객관식을 가져올 건데 선생님 시험의 맥락에 맞게 가져와서 변형 모의고사를 4분의 3으로 쓴 이유는 본론을 이제 3개 쓰는 거 연습하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하면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들지 못한 거는 오늘 수업 나간 것처럼 좀 현장형 문제, 현장형 줄글로 생각해서 사고력 문제 풀어보고 당연히 1대1 채점이 들어가겠죠. 모의고사가 이제 6월 3일부터 진행될 건데요. 6월 3일은 20점짜리니까 똑같이 60분이 맞고요. 50분이 맞고 6월 10일부터는 선생님들이 저랑 오시면
모의고사를 미니 모의고사랑 똑같이 보는데 미니 모의고사 때는 25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론을 하나 더 써야 돼요. 어두워집니다. 본론 하나 더 써야 돼. 이제 한 단계 높여야 돼. 그래서 시간을 35분으로 할 거예요. 10분 더. 35분 동안 기출 변형 모의고사를 쓸 건데 제가 서론을 요구할 수도 있고 결론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젠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본론 3개를 붙이는 거지. 근데 비슷할 거예요. 본론 기출을 2014잖아요. 2014 상하를 보고 오면 비슷할 거예요. 이거 기출 그대로 낸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근데 보다 보면 제시문이 달라. 보다 보면 배점이 다르거나 조금 제시문이 다르거나 뭐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공부하고 오시면 어디가 변형이고 어디가 복귀인지 제가 잘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올 거고 해설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변형이에요. 똑같이 나지 않아. 변형한 문제로 모의고사를 풀 거고요. 그 다음에는 복기를 할 거예요.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 어떻게 풀었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작성하는 팁, 그런 것들을 다룰 거고 이런 부분이 다른 강의랑 좀 차별화된 강의가 될 거예요. 사실 8, 9 영역 모의고사,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기출을 다 꺼내서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거든요. 영역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실전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 전에 이 변형과 복귀 과정에서 좀 개념을 탄탄하게 이제 만들어가는 걸 할 거고요. 지금 학교는 맛을 보셨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제 변형하는 문제, 이것도 변형이죠. 여기는 좀 새로운 개념도 곁들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6월 3일에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진단 공개 모의고사 요걸 볼 거고요. 여기서 제가 답안을 쫙 봐가지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필요하면 연락을 드릴게요. 선생님들은 선생님 좀 틀을 갖추셔야 되고 선생님 좀 교육과정을 좀 더 읽어야 되고 선생님 교육 방법을 읽어야 되고 연락이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연락이 가면 개별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습이 느린 아시죠? 이제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진단하는 과정이 들어갈 거고 온라인으로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뒤에 것이 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잠재적 교육과정 나왔는데 2024에 또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나올 수도 있지. 근데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2014 상하, 2015 상하 2번씩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유인물로 드렸는데 일부러 시험 문제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내가 시험을 보러 갔다 생각하고 요거를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2개를 드렸어요. 2014 상하 요거예요. 요거 똑같이 해보고 지금 학교는 2개씩 이렇게 운영이 될 거고 지금 학교 눈에서 녹여야 되는 빅데이터는 이제 교육부에서 나오는 행복한 교육, 그다음 평가원, 오늘 봤던 매거진, 그리고 교육청 자료 이렇게 3가지 중에서 선생님들 교육학이나 면접이랑 관련된 내용을 사고력 문제로 이렇게 뽑아낼 예정입니다. 달력으로 보면 일주일에 월요일 하루만 해도 충분하다. 이제 90, 11월에 알게 될 거예요. 교육학을 왜 2번 못하는지. 전공을 하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한 번만으로도 엄청 벅차다는 사실을. 그래서 한 번은 정확히 투자해서 하고요. 그 기본 이론반 때랑 똑같이 좀 자리가 잡히면 6월 10일이나 17일부터는 과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배웠는데 실전 모의고사 공책에서는 몇 회를 풀어와라. 그걸 제가 또 빠르게 풀이를 해드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하나인데 2개 이상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 7월 달까지 쭉 연달아서 총 7번 하게 되고요. 7월 22일 날 복습을 하고 7월 29일에는 또 온라인 진단 공개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 모의고사는 무조건 20점, 무조건 50분, 무조건 실전형으로 모든 영역이 합쳐져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행복한 교육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때까지 7주 동안 내가 점수를 바짝 올려본다. 적어도 기출 변형은 틀리지 않겠다. 기출은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어디서 물어봐줘도 답할 수 있겠다. 이런 게 공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복습하고 이제 영역별로 또 돌아가게 될 거예요, 다시. 그래서 지금 안 돼 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계속 돌릴 거니까. 계속 돌려 나중에 지겹다고 얘기해야지 합격해요. 예습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대 2시간 정도만 추가해서 예습을 해오셨으면 좋겠는데 기본 이론에서는 제가 예습해 오라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어디는 잘 나오고 어디는 잘 안 나오고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복습을 강조했는데 이제부터는 예습을 해오셔야 돼서 예습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6월 10일 날에는 2014 하, 2014 이렇게 2개잖아요. 그럼 이 기출문제를 시험처럼 펴놓고 10분 안에 초안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우리 초안 작성하는 거 번호 붙여가지고
1번부터 15번일 수도 있고 1번부터 16번일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10분 최대 막 쫄리면 문제 막 어려우면 15분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90, 11월이 가면 선생님들이 쓰는 게 훨씬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15분까지 해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쓰는 게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10분 안에 초안을 일단 작성을 해본다. 자, 그럼 10분 지나갔죠? 그러면 얘가 시험이다 생각하고 답안지 양식에 줄글로 40분 동안 답안을 작성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 막 눈으로만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문제집에 답이 다 있어. 근데 보지 말고 일단 써보세요. 내 실력을 적나라하게 봐야 돼. 그러면 이제 50분으로 총 연습이 되겠죠. 잘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출 점검을 해당 부분에 뭐 학습된 무기력을 못 썼다 오늘. 그럼 학습된 무기력 쪽을 꺼내서 교재를 보면서 이런 포인트를 내가 놓쳤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집 뒤에 보시면 실전 모의고사 공책 보면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내 거랑 모범 답안이랑 읽어보면서 어떤 분량, 어떤 내용이 괜찮았는지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다 했죠. 근데 제가 요거를 복기라고 했잖아요. 복기해서 문제를 안 내고 변형도 할 거잖아. 그럼 이걸 딱 보고서 이렇단 말이야? 지뢰 게임이다. 요거와 관련해서 정연 선생님이 무슨 문제를 내왔을까? 내가 찍는 거지. 잠재적 교육과정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영교육과정이다. 영교육과정을 나는 하나 더 찍어서 보겠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찍어서 기출변형 문제를 예측해서 그 부분 교재를 읽어보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가 60분, 여기가 60분. 더는 못할 것 같아요. 최대 2시간의 예습 시간이 필요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스터디 안 하셨던 선생님들은 스터디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스터디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뭐 정답이 여러 가지입니다. 1번만 해도 되고 2번만 해도 되고 1, 3번 다 해도 되고 1번은 나는 좀 의지가 부족하다. 다른 사람이랑 껴서 같이 막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그 주에 기출문제를 풀어. 그리고 써. 그리고서 초안 또는 답안을 사진 찍어서 올려서 나 이렇게 기출문제 풀었어 하고 인증하는 스터디. 요거는 시간은 적게 들겠죠. 벌금을 걸어도 좋겠죠. 2번에서는 기출변형 문제를 예상해. 뭐 둘이 스카이프를 하든 전화를 하든 아니면 카카오톡을 하든 하면 나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나왔으니까 영교육과정의 원인을 이번 주에 문제로 내실 것 같아. 그렇게 문제 내고 답하고 문제 내고 답하고 찍어보는 거죠. 그런 스터디. 3번은 이제 이 강의와 관계없이 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중요 영역은 계속 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의 영역씩 주요 영역을 회독을 해서 내 나름대로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거죠. 따라 그려도 좋고 마인드맵을 똑같이 교재에 있는 걸 그려서 좀 덧살을 붙여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인증하는 방법. 그럼 일주일씩 하면 과평, 행, 방심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또 돌려도 좋고 아니면 마이너 과목을 조금 집어넣어서 하셔도 좋고 그래서 1, 2, 3번을 다 해도 사실은 스터디를 효율적으로 하면 1시간 이내에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되고 현장에 오신 선생님들 중에서 좀 구하고 싶으시면 짝짓기 해드리겠습니다. 남으셔서 첫날 남으시면 이렇게 연결해 드릴게요. 대면 스터디 또는 줌, 스카이프, 밴드, 뭐 카톡, 드라이브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면 좋은 스터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합격할 때까지 스터디가 계속 바뀝니다. 전공 스터디, 뭐 수업 실현 스터디 바뀌니까 나랑 안 맞는데 끌고 가지 말고 나랑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새로 찾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2014 하 2014는 문제가 깨끗하지 않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초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점도 좀 모호하고요. 주제도 모호한데요. 언제든지 모호한 문제를 풀어보면 선생님들이 명확한 문제를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2014를 풀어오시면 저는 선생님들이 이걸 봤나 안 봤나 싶게 변형한 문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 모의고사 똑같이 하시고 이면을 찍어서 올리시는 거. 숙제가 있고 6월 10일부터는 예습해서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